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7.7원 내린 1,365.3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은 4거래일 연속 내렸으며 주간 기준으로는 19.2원 하락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맥파적 인하의 달러는 약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로템이 7일 공시를 통해 미국 자회사인 현대로템 USA가 미국 매사추세츠 교통공사로부터 전동차 사업 추가 공급 계약 낙찰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의 규모는 약 2,414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현대로템의 최근 사업 연도 매출액인 3조 5,874억 원의 약 6.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부품 전문 기업 한중 NCS가 공모 희망밴드를 넘어선 3만 원의 공모가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NCS는 10에서 11일 양일간 IBK 투자증권을 통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천양을 진행하며 24일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7% 넘게 급등 마감하며 20만 닉스에 복귀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7.12% 오른 20만 7,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9일 이후 6거래일 만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 주가에 불씨를 당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니 주가 시세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의 센 AI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트레이딩 AI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상승장 속에서도 꾸준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세나의 추천주로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나뿐만 아니라 우리 믿고 보는 서울경제TV의 전문가도 함께 하는데요. 오늘 계양배 고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고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계양배 교수님. 자, 오늘 시장 다행히 금요일장이지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SK그룹주들의 상승세가 뛰어났는데요.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요즘 시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단기적인 이슈에 좀 시장이 빠르게 좀 전환이 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 쏠림 현상이 좀 강합니다. 최근에 지금 동해에서 유전 개발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한국가스공사가 좀 단기 급등했었고, 한국석유라든지 아니면 흥구석유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하면서 또 다 내려가는 분위기였어요. 좀 내려가다 보니까 2차 전지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내 시장뿐만 아니에요. 미국도 똑같아요. 최근에는 밈 주식을 해가지고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 47%인가요? 43%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 시장도 보면 특정 종목이 이슈화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내 종목이 안 간다. 소위 얘기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수익이 크게 나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못 내고 정말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특정 업종의 특정 종목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 자체가 지수가 밀린다든가 그런 흐름들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ECB에서도 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다음 주는 그래도 이번 주보다는 좀 편안한 매매가 될 것으로 기대되니까요. 다음 주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수급 쏠림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만 오르는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다음 주 시장은 조금 더 편안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양배 고수님이 공략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SKC 3월 22일에 공략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11만 4천 원에 잡아주셨습니다. 수익률은 무려 37%에 달했는데요. 자, SKC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타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성장성에 이제 좀 주목을 했고요. 예측했던 대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유리기판 쪽이죠.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이제 샘플링 작업, 이제 시제품이 좀 나와주는 부분들, 그리고 내년 초부터, 원래는 양산이 들어가려 했는데 하반기에 부터 양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S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떤 이제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화학 제품들도 만들고 있지만 또 반도체 관련된 소재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가 에코그룹주들이 또 2차 전지가 또 급등하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게 또 동박 관련된 또 자회사를 또 넥실리스라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개의 축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고 SK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제 단기 수익이 좀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저는 20만 원까지 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꼭 갈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도 없으신 분들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도 매수 시점이니까 반드시 좀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SKC 3월 22일 공약주로 살펴봤습니다. 현재 수익률 37.1% 기록했는데요. 성장성이 많은 종목으로서 또 하반기에 양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유리기판의 대장주로서 또 20만 원까지 목표가 형성한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SKC 신규 매수 관점에서 우리 계양배 고수님과 같이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7일에 공약해 주셨고요. LS 일렉트릭입니다. 매수가는 13만 5천 원에 잡아주셨습니다. 자, 수익률은 무려 80%를 넘겼는데요. 자, LS 일렉트릭은 어떻게 공약하신 건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무래도 이제 AI에 관련해서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좀 대응했던 부분들이었고요. 3월 달에. 그 중에서 많은 좋은 종목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대일렉트릭이 저는 대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추세가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래서 현대일렉트릭도 좋지만 LS 일렉트릭도 못지않게 송배전 쪽이라든가 변압기 쪽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면서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전력 관련된 부분들은 AI에서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LS 일렉트릭이 최근에 좀 며칠 동안 좀 조정을 좀 받고는 있어요. 우리가 생명선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22평선도 좀 이탈하는 흐름들이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이 종목이 만에 하나 더 조정을 받는다면 계속 매수 시점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가 밴드를 아직까지 지금 현재 LS 일렉트릭 상승할 때만 지켜보다가 따라가지 못해서 좀 소위 얘기해서 뭐 포모 현상에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지금 이건 매수하고 싶은데 언제 매수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라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단기 수익을 노리고 대응할 수 있는 위치니까요. 하나의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안 가지고 있다. 혹시나 또 차익 신에서 지금 없다. 포트에 없다 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 번 더 15만에서 16만 원 사이에 꼭 매수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4월 17일에 공약해서 무려 80%의 수익률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 타이밍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15에서 16만 원 사이라면 다시 매수 가능하시니까요. 이 타점 계양배 고수님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양배 고수님의 히든 종목 방송 말미에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세나의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양배 고수님과 LS 일렉트릭 같이 80% 넘는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수님의 종목에 이어서 세나의 공약주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오늘장 세나가 공약한 첫 번째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입니다. 자, 실적 70점 기록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매출액 5조 2천억 원의 컨센서스 나왔습니다. 자, 모멘텀은 80점 나왔는데요. 현재 수년째 적자였지만 에셋 라이트라는 전략에 돌입
돌입했다라는 소식 전해되고 있고요. 또 차트적으로는 85점, 수급은 80점 나왔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호강도 85점으로 종합점수 80점 나왔습니다. 자,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우리 고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무래도 좀 최근에 석유화학 쪽에 좋지가 못했죠. 좋지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수출이 상당히 좀 둔화되었기 때문이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내수 시장 쪽도 마찬가지였고 전체적 분위기가 좀 실적이 다운되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뭐 4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는 10만 원 초반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까지 좀 10만 원을 좀 아래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죠. 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밸류에이션 상황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석유화학 분야다 보니까 앞으로 수출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주가 올라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미국에서 8월 1일부터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가 시작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선 지금 현재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크게 움직일 정도로 소위 얘기해서 물량 밀어내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쪽으로. 뭐 그러다 보니까 완성 제품들을 많이 완성을 해서 컨테이너로 계속해서 실어 나르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석유화학이라든가 중간재 같은 경우에 소위 얘기해서 이제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 쪽에. 5월 달에 상당히 좀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그 부분들이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한 7월 중순까지는 가지 않겠냐, 그 분위기가. 왜냐하면 8월 1일부터 이제 보복 관세가 시작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중국에서 물량을 계속 밀어넣는 흐름이 좀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뭐 미국에 이제 창고에 많이 쌓아놓겠죠, 제품들을. 뭐 그런 흐름들은 지속된다. 그래도 이제 7월 30일까지는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화학 쪽도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금호석유라든가 그리고 뭐 대한유화라든지 그리고 성원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회사들을 지금 현재는 좀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가져가셔도 좀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롯데케미칼 오늘 새날 추천주로 같이 살펴봤습니다. 현재 수출 둔화로 분위기, 실적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또 8월 1일부터 보복 관세 시작됩니다. 따라서 7월까지는 좀 상승 흐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화학 쪽 담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계양배 고수님과 같이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새날 추천주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자, 실적 90점으로 높은 점수 나왔습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매출액 1조의 컨센서스 기록했고요. 자, 모멘텀은 85점입니다. 미국 EU가 중국 전기차 관세 폭탄에 지금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는 80점, 수급 또한 80점 기록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3거래일째, 기관은 4거래일째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신호강도 85점, 종합점수는 현재 84점 기록했는데요. 우리 포스코 퓨처엠은 고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저도 뭐 해외 리포트도 좀 많이 좀 참고해서 좀 보고 있는데 해외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현재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2배나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 부분들은 계속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캐즘이라 해가지고 뭐 전기차가 판매가 되냐 안 되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선 전기차가 그래도 조금 좋아지고 있다. 판매량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신호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워낙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 대비해서 너무나 많이 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뭐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또 재밌었던 게 이번에 이제 동해쪽 유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가스공사라든가 그리고 한국석유라든가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크게 급등했는데 근데 오히려 2차 전지는 빠졌어요. 근데 웃긴 게 그 친구들이 오늘 오전장에서 또 주가가 확 빠지다 보니까 2차 전지가 다시 올렸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 좀 상가 갈 정도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보는 상한가죠. 자, 그 정도로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어느 정도 대장주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에코프로도 지금 오늘 분위기 뭐 양호했습니다. 거의 7% 가까이 상승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오늘 9%나 상승했어요. 이렇듯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소 현상이 좀 벌어지게 돼요. 시소 게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석유 쪽이 이제 유류 쪽이 종목들이 좋아지면 2차 전지가 내려가고, 2차 전지가 좋아지면 석유 관련된 종목이 내려가는 흐름들을 이제 시소 게임이 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스마트하게 잘 매매만 하신다면 단기간 큰 수익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억박자를 타게 되면 단기 또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대응하기가 타이트하게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권해드리기가 좀 힘들고요. 하지만 나는 좀 타이트하게 좀 장중에는 계속해서 모니터를 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도 현재는 공략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분위기 좋지만 지금 포스코 쪽도 좋은 분위기 이어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좀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2배나 많은 2차 전지주 중에 또 포스코 퓨처엠 살펴봤습니다. 현재 장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분들은 2차 전지 공략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가격 전략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수님, 포스코 퓨처엠 만약에 신규 매수한다면 어느 정도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도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저는 좀 밸류에이션상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유튜브에서 안티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올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실적은 다운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빨리 좀 실적이 좀 반영되면서 근본적인 게 좀 해결이 되면서 좀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길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감히 뭐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렇게 좀 가격을 딱 정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들을 좀 제가 봤을 때는 6월 말까지는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전략 같이 세워봤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의 매수보다는 좀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추세 상승 구간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나의 추천주 세 번째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인데요. 자, 실적 90점 나왔습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매출액 2조 3천억 원의 컨센서스 나왔습니다. 자, 모멘텀 90점으로 역시 높은 점수 받았고요. 실적과 밸류에이션, 모멘텀 계속해서 여전하고 또 목표 주가는 8만 원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차트는 또 85점 나왔고요. 수급 90점으로 높은 점수 나왔습니다. 현재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 붙어주었습니다. 자, 신호강도 95점, 종합점수 90점으로 오늘 세나의 추천주 중에 가장 좋은 점수 받았는데요. 자, 현대위아 우리 고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뭐 지금 현재 뭐 현대차, 기아차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 그룹주들의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이번 수요일이었죠. 이번 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 거래량을 좀 형성하면서 큰 양봉을 좀 만들어줬어요. 기술적으로. 뭐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추세를 좀 일단은 우상향으로 좀 상승시키겠다는 의지가 좀 강해 보입니다. 또 그리고 동사가 보면 너무나 오랫동안 뭐라고 해야 박스피 움직임이 너무나 좀 강하게 형성되는 흐름들이었어요.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냐 현대위아가 뭐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쪽 특히나 엔진이라든가 미션 쪽도 만들고 있지만 실제로 좀 로봇 사업도 하고 있어요. 뭐 협동 로봇이라든가 그리고 뭐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도 동사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뭐 그에 대한 내수 시장이 되었던 수출이 되었던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이 부분 또한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좀 차트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일단은 지금 현재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자동차를 보게 되면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 움직임이 너무나 좋다는 거죠. 지금 현재 오늘 뭐 0.38%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이 정도 흐름이라면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정도에는 한 단계 레벨업되는 상당히 큰 시세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늘도 마감가가 26만 5천 원이었지만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30만 원도 좀 노려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수급이 외국인들의 기관들의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도 계속해서 또 기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큰 상승 흐름이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양화 상승 추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는 이상은 현대위아 또한 그게 발맞춰서 좋은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오늘은 좀 조정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오늘 같은 날 어떻게 보면 좀 매수 시점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워낙 또 동사 좀 무겁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좀 6만 원까지 볼게요. 6만 원을 어떻게 돌파하냐에 따라서 뭐 투자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6만 원을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어떤 거래량과 어떤 식으로 몇 시부터 해서 어떤 누군가가 매수하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한다면 이 부분들은 단기 급등 패턴이 52주 신고가까지 나와줄 수 있겠다라는 이제 확신이 들 것으로 좀 기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만 원을 하나의 또 변곡점으로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현대위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홀딩 하시고요. 혹시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가격대는 매수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대니까요. 지금 현재 좀 공략을 좀 없으신 분들은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위아 짚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매수 타점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6만 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나의 장중 공략주 고수님과 같이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중요한 히든 종목 공개 시간인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자료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자료화면 보시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 소재도 만들고 있고요. 솔라, 태양광 소재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LED 소재도 만들고 있고,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비중 아무래도 반도체 소재 쪽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차세대 배터리 양산 계획을 얘기가 나와서 이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내용들인데, 자, 동사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에 관련된 이제 수혜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하고 움직임이 좋지 않습니까? 동사 또한 상당히 좀 주가 단기 급등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히든 종목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과 세나의 공략주는 여러분의 휴대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고수의 선택으로 LS 일렉트릭 80% 넘는 수익률 봤습니다. 해외 시장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 큰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매수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15만 원에서 16만 원이 매수 타점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고수의 선택으로 SKC 37%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3월 22일 공략주로서 20만 원까지 목표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나의 선택으로 반등 시도하는 2차 전지 포스코 퓨처엠 같이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계양배 고수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감사합니다. 온트레이딩 AI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